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제 영상을 주로 아침 6시 반에 올리는데요. 그게 과거 제 출근 시간이죠. 그때 참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경제적 자유 또는 이제 재테크, 그래야 자유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거나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아침 6시 반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 영상은 컨텐츠 찍어내기가 전혀 아니라 제가 했던 사업이나 재테크,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 요새 시장에 나가서 볼 게 너무 많아요. 마침 또 제가 강의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도저히 무리여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 만들려고 했던 컨텐츠인데요. 이제 한번 만들어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5기는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6월 8일까지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전세 저승사자 에스크로제 LH 전세임대 입주 전 일시 예치 도입. LH 전세임대 보증금 일시 예치제 도입 전망. 안전담보 하되 사업 실효성 고려한 제한적 조치. 민간 임대차 시장 에스크로 적용은 그거는 쉽지 않을 듯. 국토장관 언급에 논란 커지자 도입 계획선 그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 제도는요, 여러분이 예전에 중고거래 하면 안심거래 해보시잖아요. 원래 있던 시스템이고 예전에 쓰였어요.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시행하시는 분들 두루두루 쓰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이 서로 오갈 때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누가 돈 갖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임대인이 돈 갖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당시에 나올 때 이거 실효성이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전세 시장 더 망가진다. 나중에는 전세 시장이 아니면 매매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 난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명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부동산 거래 대금 에스크로 도입, 중개, 청소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사 날짜를 보시면요. 2016년 2월이에요. 지금 벌써 7년 전 일이에요. 7년이 넘게 지나갔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래 내용 유추가 가능하세요. 부동산 거래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에스크로, 대금 보장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거야. 예전에 있었던 게 이겁니다.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렇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했었거든요. 원희룡 장관님이 이번에 에스크로 제도 얘기를 말씀하셨던 거는 국토교통부에 자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때 에스크로, 대금 보장제 고지 의무화. 이게 했었어요. 국토부 안심거래 활성화 방안, 중개인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이번에도 나오려면 이런 계획이 있었겠죠. 연 285조 규모 대금 관리 위해 정부 전용 관리 계좌도 검토하고 있다. 이거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도입을 했었어요. 왜냐면 2016년도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2016년 4월이에요. 2달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전세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것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에스크로, 시범 상품 출시예요. 이게 연장선상에 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2016년 2월이죠. 2016년 4월이죠. 쭉쭉 진행돼서 어떻게 됐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세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걸 도입을 시킨 거예요. 저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취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에스크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요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임대인이 들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제3기관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예전에 진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인가? 이거 이 구두 약속 협약이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이 구속력이 없는데 읽어보시면 국토교통부는 28일 우리은행, 퍼스트 어메리칸 권원보험, 직방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여기 시범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보면 이 당시에도 어떤 기업한테 좀
매출을 올려주는 밀어주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 나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했었어요. 했었고 전세금을 에스코로 보관하겠다고도 했었어요. 근데 원희룡 장관님이 발표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거 할 테면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예 실패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중개비, 청소 이런 거 부동산 관련된 거래 대금을 전부 다 에스코로를 관리한다고 했죠. 자, 이게 2016년도죠.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거래하시면서 에스코로 계좌에 넣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LH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LH는 국토부 산하기관이에요. 절대적으로 좀 말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민간을 했을 때 예전에 효과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 수수료 아니면 어떤 업체와의 거래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 에스크로 이용하시는 분 계세요? 없다고요. 저 당시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고요. 대실패했어요. 돈만 날리고. 아예 완전 실패했다고요. 그거 실패한 거를 지금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테면 해보셔라. 왜냐면 안 되는 거가 뻔한데 옛날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게 뻔한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해줄 때 정부에선 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안 됐던 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크로 이 시스템 국토부 장관님이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이 에스크로 시스템을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철회했잖아요. 그럼 죄송한데 의도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님 엘리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똑똑하고 정치도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실적이 아예 나오지 않았던 에스크로 시스템을 다시 꺼내왔다?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 발언이거나 아니면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단계인 거지 이거를 도입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걸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유추를 정작 해보려고 하니까 제 의견 다르고 유추잖아요. 저희 직원분들 의견 다르고 그리고 중개사님들 의견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고 싫어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천차만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세제도에 대한 공포를 지금 계속 주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전세를 택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스템을 예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것처럼 전세 시스템을 제 생각을 초월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도입한다? 매매가랑 전세가를 벌리는 거 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세를 안심하고 쓰세요. 이게 되는데 지금 이대로면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이대로면은 전세를 택하지 마세요 방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에스크로 얘기만 했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에스크로 제도에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 당시에 에스크로 제도 얘기도 있었고 되게 확장된 개념이죠. 그리고 전세 시장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때요. 이때가 막 여러 이제 고위 장관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전세 제도 앞으로 없앤다고 없앨 것처럼 없어질 거란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보완되거나 뭔가 도입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민간 시장에서 다루고 있던 전세 시장은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정부의 시스템이 바뀔지언정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된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과거 통계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전세 없어질 거다. 완전 월세화로 갈 거다. 선진국처럼. 그리고 에스크로제도 도입을 아예 시켰었어요. 근데 이게 다 실패를 하고 여러분이 알던 과거 시장으로 돌아갔던 건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가 다시 전세 제도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뭔가 변하면은 임대사업자처럼 국토부에서 나서서 뭔가 전세 시스템의 변화나 뭔가 도입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전세 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에스크로는 안 된다. 바꾸는데 한계가 있고 부작용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과거의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근거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도
국토부 장관님이 뭐라 하시던 시스템의 변화는 약간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이고 우리가 어떤 매매 시장이나 투자 시장에 참여할 때 이걸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